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게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가족이 있어요. 최근 가족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쌤통이라 생각한 김에 이곳에 이야기를 털어놓고 정신 승리하고자 사연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족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일남 일녀 중 장녀였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아들이 귀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남동생과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동생 옷인데 손빨래 좀 해라. 네 동생이 이번에 꼭 입어야 한대. 뭐? 이 많은 걸 나보고 손빨래 하라고? 그냥 세탁기 돌리면 되잖아. 아이고, 세탁기에 돌리면 옷감 다 상하지. 일일이 손빨래 해야 오래 입을 수 있는 거고. 왜? 너 하나뿐인 동생 옷 손빨래 하기 싫냐? 싫은 건 아닌데 이걸 언제 다 해. 곧 시험이라 공부하느라 바쁜데. 그래서 지금 하나뿐인 동생 옷 하나 손빨래 못 해준다는 거야? 아니, 남도 아니고 세상에 달랑 하나 있는 동생한테 그 정도 해주는 게 그리 어려워? 그래서 이 나이에 손목도 안 좋은 엄마가 해주랴? 그게 아닌데 양이 너무 많아서 다 하기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동생도 애 아니잖아. 자기 옷은 자기가 해도 되는구먼.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 이래? 아, 동생이 손빨래를 어떻게 해? 사내 자식이 펑 야무지게 하겠다. 아무래도 너보다 실력이 부족하지. 너는 손끝이 야무져서 잘하잖아. 잘해본 적도 없는 동생 시키지 말고 네가 좀 해. 그리고 동생도 곧 있으면 시험이야. 한창 공부하느라 바쁜 애한테 그러면 되겠니? 엄마, 나도 시험이야. 왜 맨날 동생이랑 나랑 차별해? 똑같이 시험 보는 기간인데 내 시험도 중요하다고. 너랑 동생이랑 같아? 너는 대학생이고 동생은 이제 고3이잖아. 대학 입시 때문에 너보다 더 신경 쓰고 고생하고 있지 않니? 너는 대학교 들어가서 시험 해도 되잖아. 입시가 더 중요하지 그깟 대학 시험이 뭐 중요하겠어? 그리고 여자가 공부를 잘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장차 우리 집에서 크게 될 사람은 네 동생이다. 엄마는 늘 말도 안 되는 억지 가득한 말로 동생과 저를 차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용돈 금액부터 달랐어요. 동생은 늘 여유 있게 챙겨줬고 저는 안 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직접 용돈을 충당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이게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엄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난 용돈 안 주고 동생한테만 줘? 거기다 금액부터 다르잖아. 엄마는 매번 이런 식이지? 맨날 말로 차별하는 거 아니라면서 이게 차별이지 뭐야? 아유, 또 시작이야? 툭하면 동생이랑 차별한다는 소리 좀 그만해. 넌 그렇게 네 동생 밉니? 아주 예뻐해주는 꼴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리고 네가 용돈이 뭐가 필요해. 여자가 돈 쓰는 버릇들면 씀씀이만 헤퍼져서 못 쓴다. 너보다 동생이 더 쓸 때가 많지. 우리 아들은 용돈으로 필요한 책 사거나 하는데 너는 죄다 놀러 다니는데 쓰잖아. 쓸데없이. 우리 집안 형편에 돈이 남아도는 줄 알아? 내가 언제 놀러 다니는데 썼다고 그래.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따지고 보면 동생이 나보다 더 놀러 다니거든. 맨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PC방 간단 말이야. 이놈의 계집애가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너 진짜 한번 혼나볼래? 지금 주는 용돈도 감지덕지하고 받아 이거 사. 확 안 주기 전에. 저는 원래 이런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도 동생과 절 차별해서 원래 여자보다 남자가 더 대우받는 세상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크면서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닌 겁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엄마와의 부딪힘은 더 컸어요. 엄마는 늘 저와 동생을 차별하면서 제게 조건 없는 희생을 강요하셨습니다. 참 속상했지만 그래도 제겐 방공호 같은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저의 마음을 잘 알아주셨어요. 우리 딸 또 엄마한테 혼났구나? 응, 엄마 진짜 너무해. 맨날 동생은 다 봐주고 나한테만 뭐라 그러고. 그럴 때면 나는 어디서 주워온 자식 같다니까. 녀석, 주워온 자식이긴. 우리 딸은 누가 뭐라 해도 엄마랑 아빠 딸인데 거울을 봐라. 우리 딸 아빠 판박이잖아. 그건 그런데 그래도 엄마는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하잖아.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는데 동생이 어리니까 더 챙겨주려는 마음에 그런 거지. 그리고
용돈은 아빠가 엄마 몰래 더 챙겨줄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대신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알겠지? 저의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시는 아빠 덕에 힘든 순간을 위로받으며 기댈 수 있었어요. 아빠는 언제나 엄마 몰래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갓 20살이 되어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가끔 용돈을 챙겨주시며 엄마에게 받지 못한 사랑까지 주셨어요. 아빠는 제게 든든한 울타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지병이 있던 아빠는 한순간에 건강이 악화하였고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어요. 여보, 곧 있으면 우리 아들 대학 가는데 늠름하게 대학교 다니는 모습 지켜봐야지.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그러게. 내가 못나서 이러고 있네. 내가 당신하고 딸 아들한테 참 미안해. 곁에 더 있어줘야 하는데 못난 아비라 시간이 별로 없구만.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나빠지는 아빠를 보면서 저는 참 무서웠습니다. 20살 성인이어도 아직은 어린 나이잖아요. 아빠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제게는 세상 전부였던 아빠라서 다가올 헤어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늘 아빠 곁을 지켰어요. 하루는 늦은 밤 혼자 아빠를 간호하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져 눈이 떠졌어요. 일어나 보니 아빠가 힘겹게 절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빠 왜? 화장실 가고 싶어? 아니면 물 줄까? 아니, 괜찮아. 그냥 우리 딸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뭐야,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서. 저는 아빠의 행동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아빠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빠,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어디 아픈 거야? 잠깐만, 내가 간호사 언니 불러올게. 저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서둘러 간호사 언니를 불러야겠다 싶어서 황급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빠는 온 힘을 내어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뜸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우리 딸 얼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보고 싶구나. 엄마의 예쁜 얼굴을 쏙 빼닮은 우리 예쁜 딸. 아빠, 왜 이래? 이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우선 간호사 언니 불러오고 난 다음에 내 얼굴 실컷 보게 해줄 테니까 손 좀 놔봐, 아빠. 그리고 내가 무슨 엄마를 닮아. 엄마랑 나 하나도 안 닮았는데. 내가 닮은 사람은 아빠지. 아니야. 우리 딸 엄마랑 쏙 빼닮았어. 아빠보다 더 닮았는걸. 우리 딸 얼굴을 보고 있으면 먼저 간 그 사람 생각이 많이 나. 어찌나 곱고 예뻤는지. 먼저 간 사람이라니? 우리 딸,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혹시라도 우리 딸 상처받을까 봐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빠 없으면 우리 딸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싶더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렴. 사실은 너와 동생은 이복남매야. 아빠만 같고 엄마는 다르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동생이 이복 남매라니? 네 엄마는 너를 낳고 얼마 안 있다가 눈 감았어. 엄마 없이 어린 딸을 혼자 키울 생각하니 막막하더라. 그때 지금의 네 새엄마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한 거야. 널 친자식처럼 생각한다고 해놓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서름 준 거 알아. 그래도 어릴 때부터 널 키워준 사람이니 너무 원망하지 말렴. 거짓말.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랬던 거였어? 그래서 동생이랑 그렇게 날 차별했던 거냐고. 내가 친딸이 아니니까
친아들한테 더 잘해준 거였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혹시나 내가 미보인 게 있나? 나를 얼마나 탓하고 뒤돌아보게 했는지 몰라. 항상 엄마 눈치 보며 살았다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어? 차라리 빨리 말해주지. 그럼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을 탓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미안하다. 못난 아빠라 너무 미안해. 그래도 우리 딸을 어릴 때부터 키워준 엄마야. 앞으로 곁에 남을 가족이고 변한 건 없으니까 아빠 없어도 눈치 보지 말고 엄마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 우리 딸 아빠가 참 많이 사랑한다. 아빠의 말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보다 그래서 그동안 동생과 날 차별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참 많은 것들이 원망스러웠지만 아빠 말처럼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친엄마라고 생각하며 자랐고 많은 정이 들었으니까요. 원망 섞인 마음도 잠시 마음에 묻고 넘어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왜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어 더 이상 저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될 뿐이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다음 날 가족들 앞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를 잃은 슬픔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저는 대학 졸업 후 괜찮은 곳으로 취직했고 거래처 사람인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남편이 처음으로 집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저 지영의 남자친구입니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지영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자신 있습니다. 그래? 내 딸이랑 만나고 있다는 건 전에 알았지만 이렇게 얼굴 보는 건 처음이네. 근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때 자신만 있으면 되겠나? 네? 자신만 있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이 말일세.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정말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모름지기 남자는 능력이 좋아야지. 그래서 자네 직장이 어디라고? 연봉이 어떻게 되나?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되지? 부모님은 뭐 하시고? 엄마, 처음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뭘 그렇게 물어봐. 사람 부담되게. 그래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시집 보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나 내 딸 엄청 곱게 키웠네. 그러니까 능력 안 좋은 사위 얻을 생각 없어. 예물이고 뭐고 좋은 거로 받을 거야. 엄마, 나도 모은 돈 많지 않아. 내 능력도 좋지 않은데 왜 자꾸 그래. 여자는 부족한 집안에서 얻는 거랬어. 이왕이면 괜찮은 집안 남자 만나서 팔자 좋게 사는 게 낫지.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래? 네가 좋은 곳에 시집가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야 동생도 도와줄 수 있지. 너무 노골적으로 남자친구의 능력을 캐물으니 남자친구도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계속 그만하라고 눈치를 줬지만 엄마는 계속해서 남자친구와 집안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못마땅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음식점을 하나 하고 계신다고? 그래봤자 식당 하나 있는 거겠지 뭐. 겨우 그 정도 능력으로 우리 딸을 데려가려고 했나? 연봉이며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구먼. 이만 됐으니 돌아가게. 엄마, 정말 왜 그래? 내가 좋다는데 엄마가 그러셔도 우린 예정대로 결혼할 거야. 뭐? 너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뭐하러 소개해준다고 그래? 부모 허락 없이 시작하는 결혼 생활이 좋을 줄 알아? 어머니, 제가 연봉이 대단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집안도 평범합니다. 모아놓은 돈도 신혼집 마련하기에 부족해서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여유롭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많이 아껴주며 사랑해줄 자신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벌어서 모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은 결혼해서도 우리 집에 매달 얼마씩 용돈 보내줘야 하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그럼 너는 결혼해서 입싹 닫고 엄마랑 동생 버리려 했니? 네 동생 이제 취업했는데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얼른 돈 모아서 괜찮은 여자 만나 결혼해야지. 그러려면 동생이 돈을 모을 수 있잖아. 네가 주는 용돈은 생활비에 보탰어야겠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친정집에 얼마씩 용돈 줘야 하니까 능력 있는 남자 만나라는 거야. 겨우 그 이후로 사랑하는 남자 말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라고? 미안하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이고 내 결혼이잖아. 결정은 내 몫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결혼해서 엄마한테 용돈 주는 건 나한테 말 한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말하는 건 뭐야? 그것도 엄마 뜻대로 줄 수 없어. 앞으로 결혼할 남편과 상의해서 줄 거야. 뭐? 너 지금 엄마랑 동생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아이고,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어미고 동생이고 모른 척하는 것 좀 봐. 동네 사람들 이런 것도 딸이라고 이렇게 불효를 저지르네. 아이고 여보, 네 아빠가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말도 안 통하고 무조건 해달라며 막무가내식으로 이야기하는 엄마와 더 이상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해봤자 남자친구와 저만 힘들어질 뿐이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남자친구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무례를 이해해달라며 대신 사과했어요. 남자친구는 괜찮다며 이해해줬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엄마에게는 남자친구와 결혼할 테니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지만 엄마는 당치도 않다며 고집 피웠어요. 그러다 일이 터졌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음식점으로 빨리 와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가보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내 딸을 얻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고작 돈 몇 푼도 못 해줄 거면서 어딜 넘봐? 자네, 내 딸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생각 잘해야 할 거야. 아무리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라지만 축복받지 못한 결혼이 행복하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넨 내 사윗감으로는 어림없어. 솔직한 심정으로는 내 딸 두들겨 패서라도 다른 남자랑 결혼시키고 싶은 심정이야. 그래도 어쩌겠나. 내 딸이고 어미인 것을. 딸이 하도 부탁하길래 어느 정도는 눈 감고 결혼 허락해야겠다 싶더라고. 대신 내가 아까 말한 혼수 마련해주면 넓은 마음으로 허락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정하세요. 제가 요구한 혼수 마련해주고 사돈 맺을지 아니면 빨리 애들 갈라놓든지.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시키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제 요구대로 해주셔야죠. 남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엄마가 고래고래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얼굴을 못 쳐다볼 정도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서둘러 엄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엄마가 실례되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엄마, 그만 가자. 아니, 가긴 어디를 가? 난 아직 대답 못 들었는데? 대답은 무슨 대답?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에 대답할 가치가 있어? 나 좀 그만 망신시키고 어서 나와. 서둘러 엄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엄마는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며 버텼습니다. 못 나가. 아직 대답 못 들었어. 여기서 빨리 결판을 내야지. 그래야 혹시라도 일이 틀어졌을 때 얼른 다른 사람 만날 거 아니야. 엄마 제발. 내 인생이야. 내 결혼이고.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여기서 이럴 권리 없어.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데 왜 엄마가 나서서 난리냐고. 이런 식으로 딸 망신시키니까 좋아? 내가 앞으로 엄마 때문에 남자친구랑 부모님을 어떻게 보겠어.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나한테. 얼른 나와. 힘이 어찌나 좋은지 엄마를 겨우겨우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한바탕 했어요. 그동안 남자친구 일로 쌓인 감정이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왜 그래?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서 행패야.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웠는 줄 알아? 예비 시부모님이 엄마랑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이게 엄마한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리고 막말로 내가 못할 말했니? 엄마로서 딸 생각하니까 한 말인데 뭘 그렇게 난리를 부려? 거기서 네가 그러면 어떡해? 확실한 대답도 못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날 위한 말이야? 엄마를 위한 말이겠지? 난 애초에 바란 적도 없는 일을 왜 내가 원하는 것처럼 말해? 내가 엄마한테 몇 번이고 말했잖아. 혼수나 예물 같은 거 일절 안 하겠다고.
우리 힘으로 결혼식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2번 다시 예비 시부모님 음식점에 찾아가지 말고. 내가 못 갈 이유가 뭐야? 그리고 쥐뿔도 없는 집안은 결혼 상대로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헤어지라고 말해도 네가 좋다니까 내가 100번 양보해서 받아주는 거야. 대신에 널 위해서 그 정도 보험은 들어놔야지. 그래야 너도 편하고 엄마랑 동생도 같이 턱 보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이런 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생각해줘야지. 우리 집 형편으로 뭐 해줄 건 없지만 양쪽 집안 돈 안 받고 둘이 알아서 할 거라니 뭐라니 떠들 때부터 참 마음에 안 들었다. 우리 집이야 그렇다 쳐도 그쪽 집안에서 뭔가 해줄 수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궁리를 해야지. 이런 건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넌 더 이상 뭐라 하지 말고 빠져. 내 덕에 비싼 혼수랑 예물 받으면 좋지 뭘 그래. 제발 그러지 좀 마. 날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라지만 이건 아니지. 이건 엄마랑 동생을 위한 일인 거잖아. 내 결혼에 도와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엄마랑 동생이 덕을 보려고 해? 내 결혼은 엄마의 하나뿐인 딸 결혼이야. 소중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엄마는 내 행복과 앞날을 생각하기보다 엄마랑 동생 뱃속 채울 궁리만 하는 거잖아. 말은 바로 해야지. 날 위한다는 말은 집어치워. 엄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순간적으로 뺨을 한 대 내리쳤어요. 기껏 힘들게 키워놨더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네가 남이니? 나 네 엄마야. 엄마로서 그런 말도 못해? 너 이거 아빠 살아계셨으면 크게 혼나셨을 일이야. 아빠 없이 나 혼자 있으니까 만만해서 이러는 거야? 남편이 일찍 죽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혼자서 자식 새끼들 잘 키워보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 고생을 했으니 이 정도 받을 권리 있잖아? 엄마로서. 충분하잖아. 어떻게 인정머리 없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 그래 좋아. 내가 치사해서 더 이상 너 신경 안 쓰고 살 테니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난 앞으로 딸 없다 생각하고 살 거야. 결혼식이고 뭐고 네 마음대로 얼마든지 해. 너도 나중에 자식 낳으면 알 거다. 엄마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엄마가 잘못해놓고 마음대로 하라니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야? 엄마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어? 그게 왜 실수야? 네 엄마로서 정당하게 한 말이지.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네가 결혼하든 말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결혼식도 부르지 말아라. 그깟 결혼식 오라고 빌고 사정해도 안 갈 거니까. 그래 오지 마. 차라리 엄마가 안 오는 게 낫겠어. 엄마 말처럼 내가 결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할 테니까 절대 오지 마. 나도 결혼식에 엄마 초대 안 할 거야. 그렇게 엄마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결혼식 준비하는 내내 신혼집에 들어가 잘 살면서 엄마와 연락을 끊었죠. 홧김에 뱉은 말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너무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에 저도 똑같이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슬슬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니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가 먼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바쁘신가 보다 해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보였고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아니야. 장모님께서 설마 연 끊으려고 그러시겠어?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지. 전혀. 내가 우리 엄마를 아는데 이렇게 연락이 안 될 리가 없어. 아직도 나한테 화난 거잖아. 아니, 그때 연 끊자는 말이 진심이었나 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어쩜 연락 한 통 없이 날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남편은 아무리 화가 나셔도 결혼식 때는 꼭 오실 거라며 절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어쩌면 오시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역시였습니다. 엄마는 정말 결혼식 때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지만 시부모님께는 사정이 생겼다며 둘러대느라 고생했습니다. 결국 오지 않은 엄마에게 저는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어요. 저도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친정가족과 연을 끊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났을까요? 돌연 엄마가 집으로 절 찾아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여긴 왜? 왜긴?
내가 딸 집에도 못 와보냐? 너는 오랜만에 엄마 만났으면 어서 들어오라고 인사부터 해야지. 뭘 그렇게 놀라서 가만히 있어?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하는 엄마의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했어요. 우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찾아오신 거기 때문에 안으로 모시고 간단하게 다과를 내왔습니다. 엄마는 커피를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집에를 다 찾아오고? 내가 못 올 때라도 되냐? 엄마로서 딸 집에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긴 하지만 엄마랑 내 사이가 좋지 않잖아? 그때 그렇게 싸운 후부터 연락이랑 왕래 없이 지냈고 영 끊은 거나 마찬가지였었는데 이렇게 찾아오니까 내가 당연히 놀라지. 연락이랑 왕래 없이 지냈다고 해도 너랑 내가 엄마랑 딸인 게 변하냐? 누가 뭐라 해도 우린 모녀 사이야. 천륜이 얼마나 지독한 것에 쉽게 끊어지겠어? 그럼 그동안 왜 연락 안 했어? 결국 내 결혼식에도 안 왔잖아. 말은 그렇게 했어도 엄마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결혼식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전화랑 문자까지 보냈는데 왜 그때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아니요. 어떻게 정말 결혼식에 안 올 수 있어? 고작 전화 한 통에 문자 하나 띡 보내면 다 한 줄 아냐? 네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직접 찾아와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어야지.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으면서 쉽게 용서하길 바라? 용서?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딸이잖아.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았다고 해도 결혼식에 안 왔던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나는 뭐 속이 편해놓은 줄 아냐? 너랑 그렇게 돼서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힘들게 지냈다. 그러게 그때 엄마 말 듣고 하란 대로 혼수 받아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이런 고생이며 마음고생 할 필요 있었겠어? 어른 말 들어서 잘못되는 거 하나 없어.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건데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게 변하질 않아. 오랜만에 찾아온 엄마여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엄마이기에 그동안 쌓인 감정의 골을 풀고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 전과 다름없는 말들로 야단쳤어요. 그리고 느닷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얼마나 하니? 대출받아서 샀다고 했나? 처음 와봤지만 평수도 넓고 집이 괜찮네. 신축 아파트라 좋은가 보다. 나중에 집값도 더 오르고 그러겠지. 집값이야 뭐 오르겠지. 갑자기 그건 왜 물어? 그동안 연락 안 해서 몰랐겠지만 네 동생 괜찮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 잘 됐네. 나한테 연락해서 결혼 소식 알려주면 좀 좋아? 내가 동생 결혼 소식을 엄마한테 들으니까 더 서운하네. 네가 먼저 연락하면 될 것을 왜 동생 탓으로 돌리고 그래? 동생이 너처럼 한가한 줄 아냐? 일하느라 얼마나 바쁜데. 엄마와 그렇게 싸운 후 동생도 엄마 편을 들며 저와 연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엄마와 마찬가지로 동생에게 먼저 연락해서 화해의 손길을 건넸지만 동생 역시 엄마와 비슷하게 행동했어요. 물론 제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고요. 분명히 먼저 연락했는데 동생 탓을 하냐는 엄마의 말을 들으니 서운함이 울컥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왜 연락을 안 해? 동생이 말 안 해? 엄마한테 전화랑 문자 보냈을 때 동생한테도 먼저 연락했어. 엄마랑 똑같이 전화도 받지도 않고 연락 없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누나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에 안 오는 게 말이 돼? 내가 그날만 생각하면. 서러운 마음을 뱉어냈고 엄마는 그런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특유의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생 탓하지 마. 그때 네가 내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한 탓을 해야지.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엄마한테 못되게 구는데 동생이 보기 좋겠어? 괘씸하니까 연락 안 한 거겠지 뭐.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동생 이번에 결혼하는데 너처럼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아들이 한인물 하잖아. 거기다 머리까지 좋고 집이 꽤 잘 사는 여자를 꾀었어. 내 아들이지만 능력도 좋아. 이런 게 바로 효도다.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는 게 효도인 거야. 그래서
동생 결혼하니까 그거 알려주려고 오랜만에 찾아온 거야? 겸사겸사 소식 전해줄 겸 찾아왔다. 그리고 하나뿐인 동생 결혼하니까 누나로서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주라고 말하러 온 거야. 엄마 정말 너무한다. 오랜만에 찾아온 딸한테 그게 할 소리야? 그럼 하나뿐인 동생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가만히 있겠다는 소리야? 그래도 가족이고 딸이라서 이렇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는 건데 얘가 왜 이래? 알겠어. 내가 따로 동생한테 연락할게. 누나로서 결혼 선물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봐. 이 말 들으려고 온 거잖아. 그래, 동생 결혼하니까 좀 보태서 도우라고 찾아왔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집으로 도와줘도 되겠네. 뭐? 이 집?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아들 결혼하면 나 혼자 살아야 하는데 척척해서 어째? 우울증이라도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괜히 늙어서 자식들 고생만 시키지. 그러니까 이 집 동생 신혼집으로 내주고 너희 부부는 엄마가 사는 집으로 들어와. 이렇게 된 거 엄마랑 같이 살면서 그동안 속상했던 거 다 풀고 사이좋게 살면 좋잖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멀쩡한 우리 집을 동생 신혼집으로 넘기라니? 동생 결혼하는데 이 집이 대수야? 누나로서 줄 수도 있는 거지. 김서방 때문에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내가 따로 알아듣게 다 말해둘 테니까. 엄마! 상처난 사람 속을 계속해서 긁어대는 엄마였어요. 그 전에 한 말도 기가 차 죽겠는데 동생에게 신혼집으로 집을 내주라는 말을 들으니 제 속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이 집 동생한테 내주고 나랑 같이 살면 좋지 뭘 그렇게 칠색팔색하면서 벌쩍 뛰어. 말 못할 짓도 아니고 누나로서 동생한테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잖아. 다른 집 누나들한테 물어봐.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인지. 나 결혼할 때 엄마랑 동생이 뭐 해줬다고 나한테 이 집을 내놓으래? 그것도 이렇게 당당하게. 엄마랑 동생은 나 결혼할 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심지어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고. 아유 됐어. 지난 일은 더 이상 꺼내지 말고 우리 앞으로를 생각하자. 계속 이렇게 영 굽고 살 거야? 아니잖아. 부모와 자식 간이고 남매살을 어떻게 쉽게 끊을 수 있겠어? 그래. 네가 정 그렇게 속상하다면 엄마가 사과할게. 너 결혼할 때 축하 못 해주고 결혼식장 못 간 거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아무리 속상하다고 해도 네 동생 결혼은 모른 척하지 마라. 네 동생 얼마나 불쌍하니. 쥐뿔도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많은 고생하며 컸잖아. 그러다 괜찮은 집안에 딸만 나서 결혼하는 건데 어떻게든 잘 살게 도와줘야지. 동생이 집 마련하면 예비 처가에서 네 동생 무시 안 하는 거야. 누나로서 동생 기 좀 살려줘라. 너는 또 대출받아서 김서방이랑 마련하면 되잖아. 엄마 미쳤어? 나랑 우리 남편이 무슨 호구야? 우리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또 대출받아서 마련하라고 해? 그래서 동생 기 안 살려주겠다는 거야? 이놈의 계집애 어릴 때부터 욕심만 많아서 제 동생 미안한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 네가 이러는 걸 아빠가 아셔봐라. 저승에서 얼마나 우시겠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대는 엄마를 보며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제야 이것도 가족이라고 엄마와 동생에게 서운하면서도 그리워한 저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더는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어요. 모든 걸 놓고 보니 마음은 되려 편해졌습니다. 아니, 우리 아빠가 울긴 왜 울어? 되려 잘했다며 이놈의 지긋지긋한 인연 빨리 끝내길 바라실걸? 뭐? 이런 사람도 엄마랑 동생이라고 생각한 내가 등신이지. 그동안 말 안 했지만 사실 나 다 알고 있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다 고백하셨거든? 이제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 당신 내 친엄마 아니잖아. 모든 걸 다 안다며 털어놓은 제 말에 엄마는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친엄마가 아니란 걸 알았을 때 알겠더라. 어릴 때부터 엄마가 왜 그렇게 동생이랑 날 차별했는지, 그리고 한편으론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 날 사랑한다고, 정말 딸처럼 생각하며 키운 거라고. 그런데 결국 아니었어. 내가 당신의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했던 거고 결혼식 따위 참석하지 않아도 그만이었겠지. 소중한 당신 아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 그래? 아무리 그래도 키운 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아빠가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도 난 모르는 척하면서 엄마랑 동생은 내 가족이라 생각했어. 어릴 때부터 엄마로 알고 컸으니까. 동생이랑 차별했지만 그래도 내 엄마가 되어줬으니까. 먹여주고 씻겨주고 키워줬으니까 내 엄마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릴 때부터 날 키워온 정이라곤 조금도 없는 거야? 난 정말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냐고! 너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모르는 척 연기할 수 있니? 참 뻔뻔하기도 해라. 그래, 알고 있었다니 말하기 더 쉽겠네. 난 너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이야. 호적상으로만 이어진 거라고. 내 자식도 아닌 널 내가 예뻐할 이유가 있니? 얼굴도 모르는 남편의 전처를 닮은 네가 좋을 수 있겠어? 그래도 난 너 내친 적 없어. 사랑한 적은 없지만 남편이 데리고 온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키웠어. 그래도 내가 너 키운 건 사실이잖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내가 다 했어. 친엄마도 아닌데 이렇게 키워줬으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배은망덕한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다. 나 같으면 감사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겠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내가 미쳤지. 더 이상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하다간 이성을 잃고 무슨 짓을 저질러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한 공간에 같이 있기 싫었습니다. 특히 소중한 제 공간에서 말이죠. 이런 사람을 믿고 엄마라고 생각한 저 자신에게도 분노가 일어나서 거칠게 등 떠밀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얼른 꺼지라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란 사람은 나한테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 아들한테도 전해. 인제 와서 싸가지 없게 누나 찾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라고. 그 여자를 문 밖으로 밀쳐버리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러자 악다구니를 쓰며 얼른 문 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바로 경찰을 불렀고 소란을 피우는 저 여자를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인데 늙은 엄마를 내쫓는다고 불쌍한 척을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가지가지 한다 싶었습니다. 엄마는 무슨... 그 여자 내 친엄마 아니에요. 날 낳은 적 없는 사람이라고요.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얼른 데려가 주세요. 경찰은 제 말을 듣고 엄마에게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자며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 여자는 경찰에게 말 한마디 꼼짝 못하며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걸어가는 그 여자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경찰뿐만 아니라 고소까지 진행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요. 그랬더니 쫄았는지 그 뒤로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동생도 꼴 보기 싫었기 때문에 한껏 날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불쌍한 척 쇼하며 염치 없이 부탁하는 겁니다. 누나, 오랜만에 연락해서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내가 예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 마음 헤아리는 게 참 부족한 것 같아. 서운한 게 있다면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 우리 연락도 자주 하면서 지내자. 아무리 배다른 남매라도 아빠의 피가 같이 흐르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 친누나니까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엄마 좀 모시고 살아주면 안 돼? 나 결혼해서 엄마 모시고 사는데 아내 눈치 때문에 같이 못 살겠어. 아내가 엄마를 막 대하고 구박하는데 괜히 이러다 나까지 밉보해서 이혼당하면 어떡해? 난 가진 것도 없잖아. 아니면 엄마 혼자 따로 살 집 하나만 얻어줘도 되고. 내가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그래도 엄마가 누나 키워준 건 맞잖아. 지난 감정은 계속 묵혀두지 말고 화해하자 우리.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똑같이 개소리를 짓거려대더라고요. 저는 그런 싸가지 없는 놈에게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다며 네 친엄마 나한테 버릴 생각하지 말고 인생 똑바로 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엄마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데리고 살라며 패륜한 새끼라고 오만 욕을 다 해줬습니다.
동생이 그 여자와 계속 같이 살길 바랬어요. 그래야 그 여자는 매일매일 며느리한테 구박받으며 눈치 보고 살 테니까요. 이 세상에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놈이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나을 만큼 형편없는 놈입니다. 이름만 가족인 그 여자와 동생을 제대로 털어내고 완전히 연 끊고 살고 있어요. 저는 오로지 제 남편과 태어날 아이만 생각하며 제 소중한 가정을 잘 보듬고 살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